미국이 지금 셧다운 됐죠. 지금 연방 공무원 중간 간부들 한 10,000명 정도를 해고한다고 합니다. 그 중간 간부들이 대부분 다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 체포 등의 불만을 품고 연방 정부를 셧다운 시키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하던 연방 공무원, 판사 등은 업무가 중단된 반면에 군대는 비상시에도 운영되므로 테러 단체로 지정된 안티파 및 불법 체류자 체포 등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가의 종교 담당이 로마 바티칸이고 자금 및 정치 담당이 시티 오브 런던, 군사 담당이 워싱턴 DC인데 이번 연방 정부 셧다운을 통해 가지고 로스차일드가와 워싱턴 DC 간에 맺어진 조약이 무효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이란 나라는 나라라 그 국가가 아니고 컴퍼니였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가에 종속된 컴퍼니였다고 그래 하는데 그 조약이 이제 깨졌다는 거죠. 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국책은행이 아니라 로스차일드가의 개인은행이며 이사들은 전부 영국인으로 로스차일드에서 파견된 인물들이었다. 아니면은 미국의 딥스테이트 미국인인데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들이 들어가 있거나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척 그레슬리 의원이 7일 공개한 2017년 문서에 따르면 FBI는 정치부패 수사 과정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협력 컨설턴트와의 뒷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빌 클린턴도 이제 잡아들이는 수순으로 들어간 거고요. FBI 전 국장 이 사람이 그 코미 전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그 러시아 스캔들이 그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이 탄핵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작을 한 뭐 그런 혐의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흑인 여성 뉴욕주 법무부 장관 트럼프한테 계김은 전부 다 지금 다 기소해 버리고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경제척사 마이런 연준 이사 입성 9월 FOMC 참석 연준 점령 작전 막바지 트럼프 사단 이사회 장악 초읽기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로스차일드가의 본거지가 있는 영국의 시티 오브 런던과 종교 기능을 담당하는 로마 바티칸 시티는 모두 로스차일드가의 소유이나 영국의 경제 위기,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 경제 폭망, 독일, 이탈리아 등이 모두 경제 폭망, 카톨릭 국가가 많은 중남미가 경제 폭망하여 로마 카톨릭의 헌금이 로마 바티칸으로 잘 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가 유럽에서 지금 돈줄이 차단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한테 다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다 뺏기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오벨리스크고요. 오른쪽에는 바티칸 시티에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유럽 각국의 귀족과 왕족들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비용을 로스차일드가에서 대거 차입하였기 때문에 유럽 각국은 대출금 및 이자 등을 로스차일드가에 매년 갚아야 하므로 유럽은 세금이 매우 높으며 모든 물가가 매우 비쌉니다. 한국은 국민 주권 국가이지만 유럽은 왕실 소유이며 국민은 왕의 소유물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워싱턴 DC 오벨리스크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씨가 미스터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왕 찰스 3세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가슴 툭툭 찌르면서 당신 이 사람아 이 새끼야 돈 빨리 안 갚아? 이 새끼야 죽고 싶어?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쿡쿡 찌르는데 이 영국 국왕 찰스 3세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죠. 이거 지금 쫀 거야. 분노하는 거야, 분노. 내가 영국의 국왕인데 이 새끼 돈 좀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개겨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로스차일드가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미국이 탄생하였으며 영국 MI6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미국의 CIA를 만들어 주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만들어 미국 정부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준다 이 돼 있는데 MI6도 로스차일드가 실질적으로 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CIA가 정보를 조작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주로 민주당이 큰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 비용을 로스차일드가 소유의 민간 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서 빌려서 전쟁 비용으로 사용하고 미국 정부는 FRB의 이자를 갚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트럼프가 연준 이사에게 이자를 낮추라고 압력을 넣었던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FRB 의장이 금리를 낮추지 않자 FRB 청사 건축 공사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안주머니에서 공사비 개요를 꺼내면서 처음 신청 예산보다 3배나 더 썼다면서 체포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다소곳하게 그 앞에 손을 모은 FRB 이사장, 의장 그 사진이 뭐 화제에 올랐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로스차일드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국 교회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했다고 지금 이거 비난했어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영국 교회 지도부가 그러니까 성공회 지도부가 동성애 금지법을 비난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도 지금 뭐 돈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는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 하면서 돈이 떨어지니까는 로스차일드가의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로마 바티칸도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으로 떨어졌고 우리가 콘클라베 해가지고 로마 교황을 뭐 투표로 선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로스차일드가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는데 이번에만 특이하게 미국인이 됐다는 건 트럼프의 압력이 많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이 동성애 금지법을 비난하고 동성애를 장려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창조 원리,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다는 이 창조 원리를 부정하면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을 홍위병으로 쓰고 그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도록 각국 정부에게 압력을 넣기 위함입니다. 그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든 동성애하다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로마 바티칸의 국가의 호국 종교입니다. 우리 호국 불교처럼 호국 종교고 로마 교황의 말이 그게 진리고 로마 교황이 교리를 만듭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로마 교황이 교리를 만드는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8월 15일이 성모 마리아 몽소 승천 대축일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교황이 이제 동성애 커플을 축복을 했고요. 뭐 이러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무슬림도 차별할 수 없게 되므로 무슬림을 이용한 국제 테러가 용이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여 전 세계를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로스차일드가의 전 세계 지배 전략에 로마 가톨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중국하고 붙어 먹었다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로마 가톨릭은 또 MOU를 맺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추천한 추기경을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MOU를 또 체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을 이용하여 전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민주당을 이용을 하고요. 종교적으로는 이 로마 가톨릭을 이용을 하고 또 한류를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 동성애를 보급하기 위하여 한국의 민주당도 이용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지속적으로 잡고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활용하여 각종 선거에 이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범죄 조직으로 지목된 USAID의 자금이 이제 뭐 국제 부정선거 의혹 A웹으로 흘러들었다 뭐 이런 유착설이 기사에 나온 바가 있고요. 선관위 운영 A앱과 업무 협약 후 세계 선거 지원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센트가 중국 공산당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주주는 보면은 네덜란드 기업인 프로소스였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프로소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요. 근데 이 텐센트의 최대주주는 네스퍼스인데 그러면 페가수스는 뭐냐? 이 네스퍼스가 투자해서 만든 투자사가 프로소스입니다. 이게 프로소스는 텐센트 투자사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디어 대기업 네스퍼스가 보유 투자 지분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다. 텐센트 외에도 핀테크, 식품 배달, 에듀테크, 이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에즈 운하가 뚫리기 전에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아시아로 오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돌아서 중동,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으로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 자본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중간 기착지이자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스퍼스 이거 위로 쭉쭉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로스차일드가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홍콩 상하이뱅크 HS BC 은행도 쭉쭉쭉쭉 이 최대주주를 따라 올라가면은 이 로스차일드가의 영향권에 있다. 뭐 좀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세계 선거 기간 협의회 A웹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2023년 10월 6일 날 보니까 A웹 의장이 남아공 출신이네요. 남아공 독립선거위원회의 모예피아 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로 연결돼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A웹이 남아공 의장이 남아공이다. 그리고 이게 자꾸 남아공하고 이게 겹쳐져요. A앱 세계 선거 재판 회의 그리고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해가 기사가 났는데 이게 2000 몇 년도 기사야. 그런데 주요 업무 일지를 보니까 2022년 10월 7일 날 세계 선거 재판 회의 제5차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재판관 문영배 헌법연구관 김우신 세계 재판관 세계 선거 재판 회의 제5차 총회 참석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했네요. 그런데 각 나라의 선거제도 및 선거 환경이 모두 다르므로 선거법이 모두 다르고 따라서 선거 환경이 다르니까 선거법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선거 재판 관련 자료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이런 국제기구와는 맞지가 않아요. 국제공산주의 연맹 등 공산주의 성격이 강한 단체가 세계선거재판회의다. 볼셰비키 혁명이요. 볼셰비키 혁명 때 러시아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공산혁명 때 전 세계 노동자에 단결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전 세계 선거 재판이 같을 수가 있나? 근데 지금 선거 재판 회의란 거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가 보니까 세계 선거 재판 회의 개발 도상국 30개 회원 중 16개가 A웹 회원국이고 A웹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고 세계 선거 재판 회의 초대 부의장국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였다. 문재인 정부 김기영, 문영배가 총회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A웹 이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지목을 하니까 아니 이 A웹 세계 선거재판회의 하고 A웹 여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문영배 아닙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문영배였죠. 어, 헌재 헌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심이 문영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영배가 야 내가 여기 세계 선거재판회의도 갔다 왔고 부정선거 다 수출하고 뭐 이런 거 A웹 다 이거 하는데 야 뭐 부정선거를 네가 이야기하면 내가 맞아 윤석열 말이 맞아 하면은 자기 자신이 지난 과거에 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엉터리가 되니까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감사원에 적발된 중앙선관위 A앱의 수항 관계 해가지고 선관위가 어디에 예산 59억 원을 세계 선거기관 협의 운영 경비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에서 업무 범위 외 사업에도 보조금 70억 원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식 교수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당선됐고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A웹의 총회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날 개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A웹은 전 세계 109개국 119개 선거관리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대 선거관리 분야 국제기구로 2013년 창립 총회 개최 이래 2년마다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해 연기돼 올해 개최된다. 이래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총회도 남아공에서 하고
그 의장 A웹 의장도 남아공 사람이고 중국 공산당 기업인 텐센트의 모기업이 남아공이고 그 기업은 그 저기 뭐야 로스차일드가 영향권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아공에서 뭔가 다 이게 부정선거고 중국 공산당하고 협력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요. 프란시스코와의 시진핑의 밀착, 교황청 중국 대표부 설치 추진, 미국의 정보기관 CIA 전신인 그 OSS는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을 동시에 지원하였는데 이때 로스차일드가의 자금이 중국 공산당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을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은 로마 교황청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 로스차일드가의 금전적으로 잠식되어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종교 업무를 주로 관할하는 것으로 딥스테이트를 장기간 추적한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바티칸의 협약은 위선의 극치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의 어젠다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로마 교황청을 통해 가지고 전세에 전파하고요. 미국 민주당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하고 압력을 넣는 거죠.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A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 선거제도와 선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재판 관련해서도 선거 재판 관련해서도 영향을 맺는데 그게 영향을 주는데 그 세계 선거 재판 회의를 초대의 부의장이 한국 헌법재판소였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선거 관리를 왜 합니까? 어? 한국 아까 여기 보시면은 세계 선거 재판 회의 초대 부의장국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였는데 한국 헌법재판소가 왜 세계 선거 관리 재판회의하고 한국 헌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법관들 여기가 부정선거 A입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로스차일드하고 연결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고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증거 자료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선거 전자개표기 가지고 간 나라들 전부 다 오르나가지고 선거 결과가 뒤바뀌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지금 A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선거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선거 개표기, 전자개표기를 수출을 해. 수출을 하면서 막 쓰는 법 가르쳐주고 이렇게 부정선거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재판을 누가 해? 세계선거재판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다? 초대 부의장국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였다. 근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 심판하고 하는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뜬금없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건 공작이었다는 거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때도 공작이었고 그 공작관 중에 한 명이 문영배였고 문영배가 그 회의에 참석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주심을 맡았고 주로 남아공에서 회의를 하고 남아공 사람이 의장인데 A웹의 의장인데 중국 공산당 텐센트의 모기업이 남아공에 있고 자꾸 남아공하고 뭔가 겹치고 근데 중국 텐센트의 모기업을 쭉쭉 따로 올라가면은 로차일드가 영향권에 들어가고 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뭐 이래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에는 헌법재판소도 연결돼 있고 전 세계에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데는 미국의 민주당이 지원한 A웹 그리고 저기 천주교, 로마 카톨릭, 로스차일드, 중국 공산당, 텐센트, 한국의 헌법재판소, 한국의 대법원, 세계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세계 A웹, 세계 선거재판회의 이게 다 한 몸뚱아리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이 헌재 재판관의 대법관들이 이 로스차일드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시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드루킹은 문재인 정권의 예수회 조국은 로마다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예수의 선서한 자들만 꾸려져 있다. 그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딴판이다. 밑으로 정적 제거하는 것도 예수의 수법이다. 안희정이 날리고 정봉주 폭당 막은 것도 청와대 주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예수의 로마 카톨릭하고 연결되어 있고 로마 카톨릭은 로스차일드가 의 종교 담당 하수인이고 이제 좀 그림이 보이십니까? 로스차일드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데 미국 민주당을 동원하고 미국 민주당이 USAID를 동원하고 AWEB을 동원하고 AWEB이 전 세계에다가 어, 그 전자개표기 투표기를 뿌리고 AWEB을 한국이 주도하고 거기다가 세계 선거 재판 회의는 한국 주도로 저기 한국이 초대 부의장국을 맡으면서 한국 주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재판도 지금 장난치는 것도 이 한국에서 장난치는 거고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것도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미국 민주당이 있었고 미국의 미국 그뭐 로스차일드가가 있었고 중국 공산당이 있었고 뭐 로마 카톨릭이 있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0년 미국의 대선 부정선거도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서 공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김대중은 천주교고요, 노무현 천주교, 이명박 개신교고, 박근혜 천주교, 문재인 천주교,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보면은 천주교로 나와 있는데 이거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부활절 예배는 항상 교회 가서 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나경원 천주교, 한동훈 천주교, 권성동 천주교, 권영세 천주교, 오세훈 천주교, 안철수 천주교, 심상정 천주교 이 공통점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점은 친중이고 부정선거를 부정하고요. 중국 공산당 및 미국 민주당과 입장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천주교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그 정권의 실세 여야의 그 다 정당의 지도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얘들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뒤에서 공작이 들어가고 이 정치 자금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다 로스차일드가 이런 데서 이게 뭐 들어온다고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이가 개신교고 국힘의 새 지도부 김민수가 개신교인데 갑자기 부정선거 언급하고 반중 노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김은혜 등 대표적인 기회주의자 정치인들도 반중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수 최고위원을 보면은 프로필이 1978년 5월 16일생이고 부산에서 태어났고 키가 183에 개신교 육군 중위 학군 41기 국힘의 최고위원이고 자녀는 11살, 7살 아들, 5살 쌍둥이 두 아들과 3살 난 막내딸 총 5이 있고 상지대 법대 학사 뭐 상지대 고려대 정책대학원 국토계획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산업 뭐 창업 경영대학원 창업학 석사 박사 이래 했고요. 그러니까 뭐 로스차일드가 하고 연결점 고리점은 안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하고도 연결점 고리점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는 이 장동혁 대표는 조금 이 예수회에 의해 가지고 키워진 인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충남 보령 출신이고 자녀가 일남 일녀고요. 서울대 사대를 나오고 불어 교육을 했는데 뜬금없이 루벤 카톨릭대를 가가지고 법학 석사를 했어요. 여기 예수의 대학 아닙니까? 예수의 대학. 예수의 대학 가가지고 아니 법학을 하면은 통상 서울대 나가지 법학하면은 어디 뭐 영국이나 어디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해를 하는데 뭐 뜬금없이 이 루벤이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에 있는 카톨릭 대학을 갔다는 거는 이 사람은 젊어서 뭐 어떤 뭐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회에 의해 가지고 지목되고 키워진 인물은 아닌지 우리가 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장동혁은. 자, 그리고 루뱅이 벨기에인데 여기가 프랑스어권입니다. 프랑스 프랑스 파리가 파리 꼬민해 가지고 세계 최초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그 실험을 했던 곳인데 그래서 프랑스가 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쪽하고 조금 이렇게 줄이 많이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장로회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물타기용 신분 위장용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하도 간첩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에다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넘겨주는 간첩 행위를 했고 전직 대통령은 그 검찰총장 출신에도 불구하고 그 간첩 행위를 보고도 체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대통령들이 지금 간첩이었고 간첩 동조자였고 했기 때문에 이 장동혁도 충분히 로스차일드가 혹은 예수에서 심은 그 트로이 목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5회 행정고시를 했고 43회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했는데 이게 이 서울대 법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가장 큰 범죄 집단이 서울대 법조 카르텔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급적 이 판검사 출신들은요 대통령 시키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어, 파-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들이 그쪽에 있으면요 다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치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의 핵심 동아리가 서울대 출신들 아닙니까? 서울대 법조 카르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 시켜서는 안 된다. 장동혁이는. 판검사 출신들은 자기 생각이 없고 철저하게 서류에 올라온 자료만 보고 판단하도록 훈련을 받아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짜야 하는 대통령과 같은 정치 지도자 자리에는 부적합합니다. 대통령은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 들어가서는 그 사법시험 뭐 준비한다고 책 안 보고 사법시험 되고 나서는 내 법조문 본다고 책 안 보고 그러니까 판검사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무슨 철학 서적이나 이런 책을 보는 게 거의 없다. 그냥 깡통이다.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통찰력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은행이 불치한데 연설문 써주는 거는 잘 읽어도 자기 생각이 없다. 어,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길러지는 거예요. 그 판검사들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리고 충청도 출신 정치 지도자들은요 이상하게도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머뭇거리고 판단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와해가 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충청도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를 간첩죄로 잡아들으라고 하니까는 수사를 미루다가 정권이 전복되고 감옥에 가는 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단은 뭐 서울대 출신들은 이 정치 지도자에서 무조건 걸러야 된다. 서울대 특히 서울대 법조인 출신들은 뭐 나경원도 그렇고 뭐 권성동 뭐 뿐만 아니라 서울대 출신들은 학교 자체가 이 반국가 세력의 핵심 둥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